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시 9강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 여기는 두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두 작품은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인데 여기는 이 두 편 다 작년 6월 평가원 트리오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 김기림이라는 작품의 작가의 연륜이라는 시가 6월 평가에 나왔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기림 작가는 모두 4번 나왔어요. 4번. 2004학년도 9월 평가원에 길이라는 수필, 2019학년도 6월에 주을 온천행이라는 온천행이라는 수필 2편이 한번 나왔고, 수필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6학년도 6월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다와 나비, 여기는 이 바다와 나비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이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에 연륜이라고 해서 시가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가 2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때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가 연륜이라면 나가 여기는 이 김광규 씨였는데, 김광규도 모두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는데 2005학년도 9월에 때라는 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9학년도 수능에 나뭇잎 하나, 요거 좀 시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나뭇잎 하나.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능에 묘비명, 요거는 이제 수능 완성에 있던 시였는데 어쨌든 묘비명 나오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에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요거는 이제 당시에도 수능 특강에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당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시였습니다. 둘 다 작년 6월에 이렇게 가나를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둘 다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작품은 둘 다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작품인데 아무래도 작년 6월에 둘 다 출제되는 바람에 올해는 조금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물론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올 수 있겠죠. 수능 시험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 띄워드리면서 일단 여기 있는 작품 분석부터 일단 할게요. 자, 먼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입니다.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길래,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나비입니다. 나비를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했는데 이제 요 나비의 속성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심은 바다의 깊이죠. 그러니까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당연히 바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날개가 젖으면 못 나니까. 근데 이걸 일러준 일이 없이 여기는 흰 나비는, 여기서 그가 이제 흰 나비야.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냉혹한 현실이거든. 이게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즉 여기는 흰 나비는 결국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 이게 무섭지 않아요.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자, 청무밭이 결국 얘가 가고 싶은 건 청무밭인데 이게 바다를 청무밭으로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청무밭은 지금 이 흰나비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거든. 이상적인 세계. 이것인가 하고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에 젖어서, 그러니까 결국 어린 날개가 물에 젖었으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 거지, 그지?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어요. 현실을 경험했는데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 건 결국 이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 당한 거지. 즉 세상 물정 모르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당한 나약함, 연약함, 무기력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결국에 현실은 이겨내지 못했어.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비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죠. 이게 피지 않아서 서글프대요. 서글프지.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으니까 이 바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무생명력이 있는 매우 냉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인 거예요. 자, 이 시는 요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일단 새파란 초생딸은 원래 시각인데 시리다라고 뭐 했냐면 촉각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공감각적 심상을 썼습니다. 공감각적인 심상을 쓰고 있어.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새파란 초생딸이 실린 것은 꼭 허리가 잘려나간 같은 느낌. 그래서 상처받은 나비의 비애와 좌절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려나간 느낌 이런 걸 준다고 여기는 이 시는. 그러니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결국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지만 잠깐만 네. 자,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해요.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좌절하기도 만다 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거든. 요렇게 정리가 되겠어. 자, 그러니 1번 결국 이 시는 나비의 여정, 그 나비의 여정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 당연히 선명함을 주죠. 선명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에 이 시는 상징적인 소재들인 거야. 이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비판, 나약한 어떤 그 대상, 지식인의 어떤 비애감, 절망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개의 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라서 이게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냉소적인 반어를 사용한 거야. 차갑게 비웃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건 겉으로만 평화로운 거예요. 겉으로만 평화로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란 건 결국 비리나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결국 보이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곡하고 있어요. 자, 왜곡하고 있는 거야.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즉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됐죠?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어.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자, 여기서 들어야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안이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국에 토끼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여기서 지금 이 귀를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건 알겠죠, 그죠? 예,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일단 이 시는 안개라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해요.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징성이 뛰어나고 이런 걸 우위성, 돌려 말하는 걸 우위성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뭐뭐야 한다, 뭐뭐야 한다는 단정적 진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이런 내용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에서는 뭐냐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는 건 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안개 나라에 산다, 뭐 이런 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절이 반복되는 게 뭐 안개 나라에는 뭐 보레하지 않다, 보레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볼 수 있겠죠. 2번에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단정적인 것은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도 돌아온다, 실이다, 무섭지 않다니까 얘도 지금 단정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단정적인 어조는 얘도 사용하고 있지만 얘도 사용하고 있다. 달리가 틀렸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이용하는 시어를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계절적인 배경은 나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는 계절적 배경이 되겠죠. 오히려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랬는데 가는 색채 대비를 썼으니까 맞고요. 나에서는 하얀 안개와 토끼 같은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정답은 4번.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는 건 가죠.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은 내려간 거고 니은은 들어야 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지, 그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려간 거고 이건 현실을 알기래 그래서 뭐 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번 갈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을게요. 그냥 정답은 5번이 되겠네. 도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 길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되겠고 오히려 그 노력을 했지만 극복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야지 이걸 이겨냈을 때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여기는 이 두 편의 시는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뭐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긴 하니까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